있습니다. 이덕규 선생님은 언론개혁국민행정본부 대표로 계십니다. 예. 제가 내일 한번 들릴까 해서 IBC 코드나 이런 거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덕기입니다. 바야흐로 봄입니다. 봄이 되면 이곳 여의도에 벚꽃이 많이 핍니다. 사쿠라라고 하죠, 사쿠라. 그런데 저곳에 저쪽에는 사시사철 사쿠라가 피어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 기회주의가 항상 만발해 있는 곳,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 이제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오질의 집합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질이 뭐냐? 첫 번째, 이적 반역질입니다. 별도 설명이 필요 없죠. 둘째, 나라 곳간 털어먹는 도덕질. 셋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갑질. 넷째, 이 나라 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미꾸라질.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쪽 저쪽 눈치나 보는 곁눈질입니다. 이 오질의 국회를 놔두고서는 이 나라의 안보도 경제도 교육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 오질의 국회를 해산하고 청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막중한 소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애국 국민들을 더욱 비참하고 허탈하게 만든 무리가 바로 이른바 보수우익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입니다. 그간의 여러 뻘짓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이 나라를 혼란과 혼돈,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고 간 탄핵 정국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탄핵에 적극 부역한 배신자들이 제발로 걸어나간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그 무슨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 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화학과 쇄신이라는 애국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다시 지긋지긋한 권력 말아먹기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지는 떠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 가치를 세우는 일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리고는 탄핵 심판과 동시에 시작된 대선 탄핵 끼어들어서 후보를 선출한다며 애국 국민들을 또다시 우롱하는 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익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체성이 상징인 태극기를 배척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진실과 정의를 외친 국민들을 개무시하고 비난합니다.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을 용팔이라고 합니다. 용팔이. 조폭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조폭들이 든 강모처럼 그 흉기가 돼야 됩니까? 그나마 이분이 내일 물러난다니 다행입니다만 만시지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이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처박은 탄핵의 부역자 배신자들과 다시 합쳐서 또는 그 무슨 후보 단일화라는 것에서 선거를 치르겠답니다. 어떤 사람은 선거판에서 지게작대기도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연 배신의 지게작대기는 중요하고 정의와 진실을 요구하는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단언컨대 우리 국민들, 과반수가 넘는 애국 국민들은 좌익 종북 정권이 이 나라에 들어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기기 위해서는 술수와 기회주의 그리고 배신을 때렸던 부역자들과의 야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난다면 자유한국당은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결국 역사의 심판마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다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널리 알려 애국 국민들과 함께 한다면 분명 승리는 찾아올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말했듯이 기적처럼 말입니다. 애국 국민들은 한마디로 꾸짖으며 강조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애국 세력은 야합이 아닌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체성의 바탕을 둔 단합 단결로서 기필코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애국국민 만세!
자유통일 만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덕기 대표님 훌륭한 발언해 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아주 투사로서 우리 태극기 태극기 운동에 맨 앞장서서 정말 너무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 우리 변희재 대표님, 우리 뜨거운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임명진 퇴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제가 참여한 것만 5번째고요. 이틀 전에 저희 여기서 했었죠. 왜 자꾸 이렇게 퇴출 집회를 했냐면은 안 물러나려니까 이자가 물러날 생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자기 말로는 합동연설회 때 태극기 부대한테 뭐 막말을 들어서 뭐 용팔이니 뭐니 어쩌고 했다는데 그런 모욕을 듣고 물러날 인간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계속 기자회견 퇴출 집회를 열었는데 어제 갑자기 사퇴하겠다?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거 가짜뉴스 아닐까? 근데 진짜 사퇴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봅시다. 임명진이가 왜 사퇴할까? 태극기 부대한테 욕먹어서 사퇴할까요? 욕을 1000배 만배를 먹어도 꿈쩍하지 않을 그런 더러운 양심의 소유자가 나갈 리가 없죠. 그럼 제가 왜 이자가 갑자기 나간다 했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아, 이거 김무성의 작업이겠다. 왜냐하면요, 임명진이라는 자가 이 횃불당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말 목사가 아니라 노예한 정치구단도 상상을 할 수 없는 희한한 공작들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김무성 쪽에 연락을 해서 빨리 탈당해서 제3지대를 만들자 이렇게 부추겨서 탈당을 시켜놓고 이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겠다는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전화해서 망할 땅 들어가면 안 된다, 못 들어오게 막고, 그리고 나서 들어온 게 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자가 왜 나갑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이 공장에서 들어왔는데. 그리고 들어와서 할 거 다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이미 구성이 됐던 태블릿 PC 진상위원회 들어오자마자 바로 무산시켰고, 이름 자유한국당으로 바꿔버리고, 로고 김일성 주체탑 본 따가지고 횃불로 바꿔버리고, 더군다나 마지막에 탄핵 기각 당론 그거 막아버리고, 대선 경선 아예 흥행을 할 수 없도록 온갖 머리 써가지고 책임당원 선거에서 조차 18%라는 처참한 흥행으로 참패를 시키고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보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못이란 대못을 다 막았는데 마지막 심장에까지 대못을 찍지 않고 왜 나가냐 이겁니다. 저는 이거는 또 다른 정치 공작으로 봅니다. 왜? 김무성 쪽이 임명진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기회주의자지만은 기회주의자들끼리도 싸우는 겁니다. 서로 밥그릇이 안 맞으면은. 김무성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임명진한테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김무성이 나가서 함께하자 그래놓고 자기 나갔더니 이당 꿰차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미 한 달 전에 김무성과 김무성의 오른팔인 김학용이 공개적으로 임명진에게 이건 목사가 아니라 야누스다, 쉽게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거짓말과 사기하는 자가 어떻게 목사할 수 있냐, 이런 식의 공격을 해놨습니다. 자, 지금 김무성이든 임명진이든 내일 홍준표가 될 거라고 다 확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서 뭐 또 이상한 야합해야 되는데 여기에 임명진이 걸림돌이 돼버리는 겁니다. 김무성 입장에서는 야합을 하는데 자기 뒤통수 친 사람과 야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임명진이 이 눈치를 채고 홍준표가 당선됐을 때 김무성 쪽의 반격을 받을까봐 도망을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명진 퇴출 환영하지만 이건 우리 태극기 애국세력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김무성 쪽에 보복이 두려워서
일시적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왜구가 마지막 도망갈 때까지 왜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며 척결했겠습니까? 다시는 이 땅에 왜구가 들어올 엄두도 못 내게 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왜구를 추적해서 칼을 꽂고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임명진이요, 자기가 반성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임명진이 잠시 몸을 피하는 거기 때문에 도망간다고 곧게 보내주면 안 됩니다. 칼을 꽂던지 돌을 던지던지 재를 뿌리던지 침을 뱉던지 다시는 임명진 같은 기회주의자, 야누스 같은 자가 보수 세력에 들어올 수 없도록 확실하게 우리야말로 대못을 꽂아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임명진이 나가고 임명진과 거의 유사한 김무성이 또 이 당으로 들어옵니다. 안 봐도 뻔해요. 홍준표하고 어떻게 할지. 오늘은 임명진에 대한 경고 확인 사살이자 이제 또 다시 들어와서 한판 해먹으려는 김무성, 유승민 세력에게 보내는 경고장이기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김무성, 홍준표 반문연대, 반노연대 이상하죠? 특히 유승민 말입니다. 반문연대, 문재인 집권 저지하기 위해서 다 뭉치자. 지금 문재인 쪽에 최대 아킬레스건은 권양숙과 노무현 가족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입니다. 어쨌든 홍준표든 김진태든 이인재는 이 당의 후보들은 모두 노무현 가족의 640만 달러 뇌물을 국가 환수하고 특검 수사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유승민, 김무성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가족의 640만 달러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 대통령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는데 개인적으로 돈 10원 한 장 받은 거 없죠? 맞습니다. 특검과 검찰이 4개월 털었는데 개인적으로 10원 한 장 먹은 게 없는데 구속영장 심사받아서 이제 구치소로 끌려갑니다. 노무현 가족 권양숙이 청와대에서 100만 달러를 가방에 현찰로 담은 돈을 청와대에서 받고 그걸 미국에 있는 아들, 딸들에게 쏴줬습니다. 그 아들은 박연차라는 기업인과 함께 다니면서 500만 달러라는 돈을 투자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거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돈 개인적으로 받아먹은 노무현 가족은 마치 봉화마을에서 개혁의 화신인 양 떵떵거리며 살고 10원 한 장 안 먹은 박 대통령은 구속을 당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 대해서 유승민, 김무성 왜 입을 쳐닫고 있는 거냐? 노무현 가족의 640만 불 달러 뇌물이 이슈가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니 그러면 10원 한 장 안 받은 박 대통령은 왜 구속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탄핵의 사기성의 진실이 드러날까봐 김무성과 유승민 이 두 작자는 노무현 가족에 대해서 640만 달러는 물론 60만 달러조차 입에 안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기 탄핵을 은폐하기 위해서 문재인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아킬레스건인 이거에 대해 침묵하는 자들과 무슨 반문연대예요? 반문연대는 반문연대 하기 전에 유승민, 김무성은 노무현 가족 640만 달러 환수를 촉구하고 이 횃불당과 저 안철수 당까지 합쳐서 노무현 가족 뇌물사건 특검법을 같이 발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반문연대 그 다음 얘기입니다. 반문연대는. 그래서 김무성, 유승민, 안철수, 임명진까지 이 사기 탄핵 세력과는 노무현 가족의 뇌물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사 재개에 대해서 합의가 없으면은 일체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단 우리는 어쨌거나 임명진 퇴출은 성공을 했고, 박 대통령 제가 추측하기로는 도리 없이 10원 한 장 안 받고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신세 한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문연대고 뭐고 유승민이고 김무성이고 뭐고 다 제끼고 모두 다 봉화마을로 달려가서 권양숙 아직 거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봤더니 유승민이란 작자가 한 달 전에 권양숙을 예방한다며 머리 조아리로 찾아가서 거기 살고 있는 거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라고 탄핵했던 유승민이 640만 불 뇌물 수수자 권양숙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무슨 개혁보수예요, 개혁보수는. 이제 그런 자를 제끼고 봉화마을에서 조만간 집회를 열겠습니다. 권양숙, 노건호 640만 불 당장 토인해서 국가에 환수하고 자진해서 감옥에 들어가십시오. 어차피 제가 볼 때 결국에는 특검 수사로 권양숙, 노건호 다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제가 복잡한데 전국 상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끌려갈 거 권양숙, 노건호 자진해서 바로 구치소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임명진은 보수를 떠나서 이 여의도 뻔하게 다시 나타나지 말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아예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강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지금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자유수호 국민연합 청년대표 이임하리 씨께서 성명서 낭독 있겠습니다. 임명진 퇴진 환영 기자회견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2017년 3월 32일 목요일 1. 임명진 자진 사퇴 기자회견. 탄핵 전국의 혼란을 틈타 새누리에 들어온 임명진이 어제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의 퇴진을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그가 수없이 자신의 말을 뒤집은 전력을 알고 있기에 이번에는 그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을 꼭 지킬 것을 기대하고,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더 거세게 저항운동을 벌일 것을 경고합니다. 2.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통하여 이어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계승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법치주의와 의회주의 원리를 중시하고 한미동맹을 통해 굳건한 안보를 유지해온 결과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룬 기적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확고한 신념을 가졌고 나라를 사랑하는 탁월한 애국심을 가졌으며, 또한 공산주의의 사악함을 간파하고 반공정신에 투철했던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의 공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3. 새누리당의 와해. 하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는 나라가 심각하게 좌경화된 상황에서 좌경화에 맞설 유일한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선거에 참패하면서 원내 제2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탄핵 정국으로 40여 명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하여 소수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4. 임명진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 애국 보수 세력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은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설상가상으로 임명진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장의 지휘관으로 적장을 데려온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임명진은 위에서 언급했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핵심 중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임명진은 종북 세력의 원조인 문익환 목사의 제자였으며 민주노총의 전신인
하였습니다. 둘, 임명진은 비대위원장 영입 교섭 때 서청원 의원에게 인적 청산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친박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게 사퇴를 강요하여 당내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셋, 임명진은 자유한국당에 침투하여 시작부터 태블릿 PC 진상조사위를 무산시키고 탄핵 반대 당론을 막아내고 박 대통령 탄핵을 마무리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완수했습니다. 넷, 당명을 바꾸어 보수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였고 김일성 주체사상탑의 횃불을 형상화한 횃불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다섯, 백인기 보수 세력의 경선 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경선 도중에 룰을 바꾸며 흥행 참패를 이끌어냈습니다. 6. 임명진이 사퇴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임명진은 애국 보수 당원들에게 많은 아픔과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의 사퇴로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명진은 떠나기 전에 자한당을 원래 당인 새누리당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애국 보수 세력은 지지할 정당이 없습니다. 정체성이 모호한 자한당을 지지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명진은 원래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돌려놔야 합니다. 또한 횃불 로고도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7. 결론. 임명진은 능수능란한 정치 공작으로 박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키고 새누리당을 와해시키고 보수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데에 상당히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하여 새누리당에 잠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진이 스스로 물러난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그가 물러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임명진 사퇴를 통하여 최소한의 자유민주주의적 원칙과 이념이 없는 정당은 친노 좌익 세력 단 한 명만 침투해도 배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중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성명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자유수호 국민연합회 17개 단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뜨겁게 성명서 발표해주신 이만희 청년 대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 임명진 비대위원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